논리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논리는 지난 시간과 배운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도 살짝 복습 한번 해보면 논리의 문제 유형에는 4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문장 간 관계 유형, 두 번째 내용 함축, 세 번째 수식, 네 번째 매칭. 아직 2, 3, 4는 안 봤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죠? 문장 간 관계에 해당되는 유형을 보고 있고, 문장 간 관계는 크게 뭐랑 뭐로 나눌 수 있다? 순접 또는 역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순접은 재진술, 예시, 그 다음에 뭐 동격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다 재진술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뭐 있죠? 제일 중요한 게 화살표 개념이 진짜 중요하다 그랬는데 아직 뭐 안 배우긴 했지만 뭐 인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열거나열은 독해에서 나오는 거니까 논리에서는 생각하진 않으셔도 괜찮고 아직은. 그 다음에 역접은 대조, 양보, 그 다음에 부정, 긍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어쨌든 익혀두셔야 내가 어떤 유형을 잘 풀고 어떤 유형을 못 풀고 그 다음에 어떤 걸 근거로 풀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키워드도 불러보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파트 중에 어디를 보고 있고? 대조 파트를 보고 있고요. 자, 이 대조 파트에서는 다양한 대조의 시그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장 간 관계를 파악해서 정답을 고르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쵸? 자, 여기도 이제 1번 문항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에 Harry's sketch of his uncle was not perfect 라는 문장이 오고, 그 다음 뭐가 왔죠? but이라고 하는 대조의 시그널, 접속사가 왔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앞뒤로 문장이 뭐 하다는 것? 서로 대조, 반대라는 것인데요. 그럼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해리의 스케치, 해리가 누구를 그렸어요? 삼촌을 그렸는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완벽하지 않대요. 자, 그러면 완벽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래 순접은 뭐죠? 완벽하지 않다. 뒤에도 똑같이 불완벽한, 불완전한이 와야 돼요. 근데 벗으로 꺾였죠. 그럼 뒤엔 다시 뭐가 와야 돼요? 완벽한이 와야 되겠네요. 그럼 동그라미 그대로 와야 돼요? 흙 동그라미로 바뀌어야 돼요? 완벽한이니까 동그라미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요 구조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not 동그라미의 순접은 흙 동그라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은 불완전한이랑 같은 말이니까. 그쵸? 근데 여기 완벽하지 않은의 반대는 다시 뭐인 거예요? 완벽한 인 거니까 perfect랑 똑같은 게 들어와야 되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꾸실 수 있게 이 틀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논리관계는 이 틀을 보는 게 핵심이고 이 틀을 빠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not perfect but 보자마자 뒤에 누구 기다려요? perfect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it was instantly blank to anyone who knew him. 자, 그럼 해석을 하면 즉시 어떤 사람에게도 그게 이제 그를 아는 어떤 사람도 다 뭐 할 수 있었다?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해야 문맥적으로 뭐가 돼요? 이 그림이, 이 스케치가 엄청 perfect, 잘 그려진 그림이었다라고 의미가 똑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서는 똑같이 뭔가 perfect, 잘 그렸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문맥적인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여기는 이 자리가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니까 알아볼 수 있는에 해당되는 거 뭐 들어오면 돼요? A번 recognizable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정리될까요? 자, 그래서 요 틀 기억합시다. 낫 동그라미에 순접은 흙 동그라미인데 또는 낫 동그라미, 둘은 아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꺾이면 낫 동그라미의 반대는 동그라미다 라고 하는 거 조금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Burberry tried to be a blank judge at the beauty contest, but 또다시 대조죠. 자, 그러면 이 Burberry가 뭐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냐면 그 뷰티 콘테스트에서 이런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but in the end 결국에는 이에요. 그럼 이런 판단 했다 못했다? 못했다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흑 동그라미가 와야 돼요. 그렇죠? 찾으러 갈게요. 근데 흑 동그라미랑 같은 말 뭐죠? not 동그라미로 와도 돼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뒤에 찾을 거예요. in the end 결국에 she couldn't help ing. 여러분 couldn'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she couldn't help selecting her own daughter. 그러니까 그녀 자신의 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녀의 자신의 딸이 뭐가 되도록? to be the new May Queen. 5월의 여왕이 되도록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기 딸 뽑았대요. 그러면 자기 딸을 뽑은 건 어떤 거예요? 그쵸? 자기 딸을 뽑은 거니까 흑 동그라미의 형태로 그냥 온 거고요. 그쵸? 부정어 따로 붙지 않았고 그래서 딸을 뽑은 거는 불공정한 거죠. 편파 판정한 거죠 지금. 반대는 뭐 들어와야 돼요? 공정한 와야 되니까 impartial 오면 되겠습니다. 그때 impartial이 왜 공정한이냐라고 물어보면 part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부분이라는 뜻인데 partial은 그래서 어떤 전체 중에 일부분적인 이 partial이에요. 부분적인 이 치우쳐져 있는 거니까 공정한 거, 불공정한 거? 불공정한 거. 그럼 임은 부정어예요. 이렇게 영어 단어 앞에 붙는 임은 부정어거든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이라는 뜻이 되면서 뭐가 돼요? 공정한이 됩니다. 그래서 impartial. 이것도 기억해야 되는 단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뭐가 안 보여요? 문장은 2개인데 여기 이렇게 지금 대조의 접속사가 안 보이죠? 근데 대조의 시그널이 있죠. 누구 있어요? once, now. once 한때는 이랬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요거를 이제 말하는 거니까 아 둘이 뭐구나? 대조구나. 자, 요거는 신구 대조라고 부르는 순서는 항상 구신으로 나오지만 구신 대조 하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신구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Many healing practices that Dr. Wen derided as blank have now been sanctioned by the medical community. 여기까지 가는 거. 여기죠? 자, 요렇게 대절이 이렇게 수식어구니까 의사들이 한때는 이걸로 여겼던 practice들인 거예요. 근데 한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have now been sanctioned.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허용이 된 거예요. 그쵸? 서로 반대여야 되니까 대조여야 되죠. 자, 그러면 한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다 허용됐다는 건 한때는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네요. 그럼 허용되지 않은 거. 즉 의사들이 이 힐링 프랙티스가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옳지 않다, 효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해당되는 거 골라줄까요? 효과 없다. 7번에 inefficacious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effect의 if랑 같은 거. 그래서 효과가 있는 없는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반이어가 누구예요? 효과가 있는 바로 테라퓨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논리에서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양립 불가능한 선택지에서 정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어가야 될 말이 감이 살짝 안 오면 선택지 보고 대충 치료가 효과가 있고 없고의 맥락이네. 그거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정답을 조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될까요? 자, 그럼 여기도 그냥 우리 원래 배웠던 틀. 동그라미의 반대는 뭐다? 흑 동그라미. 근데 이번에는 대조의 시그널이 once랑 now였던 거죠. 이런 애들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가면은 시제 같은 것들도 조금 차이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in contrast to 대조 시그널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전치사 구랑 그 다음에 문장이 전체 이제 대조가 되는 건데 in contrast to the durability of the old classic movies. 여러분 여기에 근데 또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포인트 하나 더 찾아주세요. old. 그쵸? 그럼 뒤에 누구도 있어요? today's. 짝꿍 보이시나요? in contrast to가 없었어도
또 대조네요. 그쵸? 또 구정보, 신정보. 그쵸? 자, 그러면 과거의 그 old classic movie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durability. 지속 가능했대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늘날의 영화는요? 지속 불가능한이라고 와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지속 불가능한 한국말로 얘는 사실 낫을 가지고 있는 애죠. 낫 안 가진 긍정문으로 바꿔주면 뭐예요? 지속 불가능하다. 계속적이지 않다. 일시적이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인 또는 지속 불가능한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보니까 일시적인에 해당되는 거 정답 ephemeral C가 되겠죠. 정리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동그라미냐 여기서는 이제 일시적이니 흙동그라미잖아요. 걔는 뭐랑도 같은 말? not 동그라미랑도 같은 말이다. 이 전환 빨리빨리 하는 건 계속 연습하도록 합시다. 지속 불가능한 이꼴 일시적인. 일시적인 이꼴 지속 불가능한.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답이 이렇게 ephemeral 하고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지속 불가능한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자, 그다음에 5번 봅시다. 자, 5번에 여기는 이제 문장이 두 개가 벗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앞뒤로 대조 포인트가 잡히게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authorities usually go to considerable trouble to blank graffiti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usually라고 하는 것도 보통은 시그널이 돼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 또 통념을 담을 수 있죠. 항상 대조인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대조를 조금 준비해 볼 수 있어요. 대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즉 일반적으로는 이러하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 여기 그냥 일상적으로라고 나온 거긴 한데 엄청 considerable한 trouble를 겪는다. 문제들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겪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graffiti라고 하는 거를 뭘 하는 게 문제인지 즉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피티를 블랭크 하려고 하는데 문제를 겪는다는 것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The National Park Service라고 주어가 바뀌었네요. 아까 누구였는데? The authorities 였는데 여긴 The National Park Service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주체가 다르네요. 주체가 다르면 뭐가 달라질 수 있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내용이 달라진 건 확실해요. 왜? 벗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A는 이걸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은 결국 어쨌든 뭐 하려고 한다? 그래피티를 동그라미 하려고 한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National Park Service는 has worked to keep certain markings made by Native Americans. 뭐를 뭐 하려고 한다? 그 마킹을 유지하려고 한다예요. 여러분 형태 똑같이 맞춰줄까요? 그래피티를 블랭크 하려고 한다. 마킹을 keep 하려고 한다. 마킹이 뭐랑 같은 말? 그래피티랑 같은 말, 낙서. 그래피티 몰랐어도 마킹이랑 같은 말이에요. 표시. 여기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한 낙서. 자, 이 낙서를 뭐 하려고? 유지하려고 한다는데 서로 같아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반대.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됐어요. A는 이 그래피티를 뭐 하려고 하고? 지우려고 하는데 B는 그걸 뭐 하려고 하더라? 유지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요? remove. B가 됩니다. 정리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 트러블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미를 체크한 거예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피티를 블랭크 하는데, 즉 지우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거다? 지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다음에 대조어구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제가 여기 단어 맞추는 거 짝꿍을 항상 잘 맞춰야 돼요. 그래피티를 블랭크 하려고 한다. 마킹을 킵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걸 제가 이제 페어링이라고 부르거든요. 짝꿍 찾아주는 거. 이렇게 두 개의 짝꿍을 잘 찾아주셔야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정리될까요? 자, 짝꿍 잘 찾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자, The early James Bond movies are, 여러분 보자마자 저 아직 뒤에 Whereas 안 읽었는데도 대조가 나오는 걸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 early 때문에.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신구 대조가 틀로 자리 잡히길 바라면서, 자, 얘는 이제 구정 보자. 뒤에 뭐 나와요? 신정보 나오겠죠. latest, 최근에 나오죠. 가장 최근에. 그럼 당연히 이 둘은 대조일 텐데 어차피 whereas 왔으니까 대조가 확실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문장에서 James Bond movies are full of fantastic inventions. 이 영화가 뭐로 가득 차 있었다? fantastic invention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반면에 최근의 영화는 어땠다? fantastic하지 않다라고 들어와야 되니까 fantastic이 뭐죠, 여러분? 환상적인. 그럼 반대는 현실적인. 정답은 realistic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 혹시 antiquated를 골랐거나 또는 헷갈렸다라고 한다면 주관 개입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유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ntiquated는 시대에 뒤떨어진이죠. 뭔가 조금 구시게. 그러면 fantastic을 내가 뭐로 생각하고? 좋은 걸로 생각해가지고 antiquated, 마이너스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자, 제가 검토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반드시 정답 선택지의 반이어가 본문의 그 테마랑 맞아 떨어져야 된다입니다. 그러면 antiquated, 구식의 반대는 뭐예요? 신식의 최신식이죠. 그게 fantastic랑 같은 말이에요? 아니죠. 그럼 절대 안 돼요. 반이어로 명확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혹시 헷갈리는 보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뭐 하자? 반이어 검토하자.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혹시나 헷갈리는 보기가 나오거든 반드시 반이어, 선택지의 반이어인 거예요. 검토하자. 그러면 realistic이 왜 답인지도 명확합니다. realistic, 현실적인의 반대는 뭐죠? 이상적인. 그거 fantastic 맞나요? 아,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명확하게 realistic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될까요? 네. 자, 그래서 혹시 다시 한번 논리 문제에서 선택지, 정답이 헷갈릴 경우에 반드시 뭐 하자? 선택지의 반이어를 검토하자. 요거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다음 7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또 크게 봤더니 여러분 문장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시그널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면 on the one hand, on the one hand 나오면 한쪽 손만 나온 거죠. 반드시 one 나오면 누구도 나와요? 또 다른 애도 나와요. 그래서 on the other hand. one 나오면 another 나와도 되고 the other 나와도 되고 하나, 또 다른 하나. 요렇게. 자, 근데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 요렇게 나온 거죠. 한쪽 편에는, 그 다음에 다른 한쪽 편에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러면 이거 해석 안 할 수 있어요. 해석 안 하고 바로 답 고를 수 있어요. ambivalent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풀 거거든요. 자, 도대체 그럼 이거는 어떤 논리냐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자, it is well known that Mark Twain's feeling toward the technological society was widely blank. 자, 잘 알려져 있대요. 이 마크 트웨인이 이 기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블랭크하다라는 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대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의 근거를 얻으려면 반드시 뒷문장을 봐야 되죠. 근데 뒷문장을 봤더니 on the one hand, he admired technology. 그는 어때요? 기술을? admired? 존경하고 막 감탄해요. 색깔? 플러스하게 생각을 해요. 그쵸? 기술을. 근데 on the other hand, 또 한편으로는 he despised it. 그 기술을 막 경멸해요. 마이너스하게 생각해요. 그럼 얘 어떤 거예요? 지금 기술에 대한 감정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두 개인 거네요. 그래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둘 다 가지고 있다는 표시로. 자,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정답은 양면 가치에 해당되는 ambivalent가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내용도 안 보고 골랐냐? 내용을 담는 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admired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보니까 despised라고 할 수도 없죠. 둘 다 갖고 있다는 걸 어디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부터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용 상관없이 둘 다 갖고 있는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경험치가 쌓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논리는 그냥 고민도 없이 뭐 고르면 돼요? 두 개 다 갖고 있는.
이라는 요 뜻을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 유형을 또 이렇게도 정리를 해놓을 건데요. 자, 요거는 살짝 까다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독해에서도 계속 꺼낼 거니까 general과 specific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가 문장은 general, 일반적 진술, 즉 포괄적 진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general statement, 그 다음에 specific statement라고 하는 구체적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 진술, 얘는 포괄적이랑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specific, 얘는 구체적 진술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일반적이다,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딱 지금 이 문장에서 이 마크 트웬의 이 기술에 대한 감정이 엄청 양면가치적이다, 그러니까 양면적이다라고 하는 게 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얘는 뒤에 어떤 설명이 나올 수 있냐면 양면이라고 했으니까 한쪽 면은 어떻고 한쪽 면은 어떤지 더 자세하게 뒤에 나오겠죠. 즉, 더 위에 이제 뭔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말, 그런 말들이 일반적 진술, 포괄적 진술이에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뒤에 어떤 설명이 따라 붙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자세하게 나올 수 있네요. 그럴 때는 사계절이 있다가 뭐가 돼요? 일반적 진술이 돼요. 그리고 봄이 있다, 여름이 있다, 가을이 있다, 겨울이 있다가 뭐가 돼요? 앞에 것보다 더 구체적인 진술이 돼요. 이런 식의 개념이 좀 상대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엔 사계절이 있다 했는데 제가 갑자기 뒤에서 근데 미국은 러시아는 사계절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때요? 둘을 다시 전체를 담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 보다 자세한 문장이 러시아에 사계절이 있다예요? 아니죠. 둘은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러시아도 사계절이 없대요 이번에. 근데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돼요? 세 개의 사계절의 유무 막 이런 식으로 합칠 수도 있죠. 즉 나라별로 뭐가 다르다? 계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나라별로 계절이 다르다가 일반적 진술, 포괄적 진술이 되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데 러시아는 사계절이 없다. 이게 구체적 진술이 돼요. 자, 이렇게 상황마다 다른데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지금 여기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랬는데 갑자기 only one hand 하죠. 그럼 얘는 전체 면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뭐 어쨌든 간 얘는 앞에 것보다 더 구체적이에요? 앞에 것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앞에 것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only one hand. 그 다음 뒤에도 only other hand. 더 구체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구조에서 일반적 진술의 빈칸이 뚫리잖아요. 그러면 구체적 진술의 세부적인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전체 구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자세한 내용을 넣으라는 게 아니고 이 뒤에를 싸잡는, 전체를 싸잡는 구조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 안 읽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 진술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죠? 이 일반적 진술의 개념은 나중에 따로 더 많이 훈련을 할 거거든요. 특히 독해 파트에서. 그렇지만 정답을 고를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니 제가 지금 또 밑밥을 까는 거. 그래도 한번 조금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만날 땐 좀 더 낫겠죠? 그래서 일반적 진술, 포괄적 진술이란 다시 무엇이다? 뒤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얘가 이제 제일 전체를 싸잡는 내용일 때 그냥 일반적 진술이라 부르고요. 걔보다 자세한 내용을 뭐라고 부른다? 그냥 구체적 진술이라 부른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사계절 예시 들어드렸던 것처럼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냥 누가 더 자세한 말인가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봤을 때 누가 더 자세한 말? 앞이 더 전체적, 포괄적이고 뒤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빈칸이 어디서 나오면? 포괄적, 전체적, 요 일반적 진술에서 나오면 다 같은 말이거든요. 요 진술에서 나오면 뒤에는 세부적인 이런 내용이 필요 없고 크게 구조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뒤에가 내용이 몇 개 나오니까? 2개 나오니까 2개를 갖고 있다가 정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리될까요? 근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보신 거냐면 admired 또는 despised가 빈칸인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쪽은 한편으로는 기술을 좋아한대요.
되게 존경하고 감탄한대요. 플러스하게 생각한대요. 그랬을 때 on the other hand 뒤에는 뭐 나와야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기술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마이너스하게 생각한다. 이게 나와야 되죠. 이 자리에 despised 자리에 빈칸이 뚫렸다면 얘는 이렇게 양쪽이 서로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빈칸이 안 뚫리고 ambivalent가 와 있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ambivalent는 무슨 뜻이니까? 양면성이라는 뜻이니까 뒤에 몇 개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2개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둘의 내용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쪽에서 admired를 봤다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despised가 되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진술이 아니라 구체적 진술에 빈칸이 뚫렸을 때가 훨씬 쉬워요. 훨씬 쉬워요. 그러면 언제가 어려워요? 저렇게 일반적 진술에 구멍 뚫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내용을 싹 다 싸잡아서 한 단어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더 까다로운 유형이고 나중에 내용 함축 유형 다룰 때 아주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밑밥 나중에 만날 때를 대비해서 살짝 설명을 더한 거니까 혹시 지금 단계에서 이해가 잘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많이 만날 거예요. 저랑 일반적 진술의 개념은. 자, 그냥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medieval kingdoms did not become constitutional republics overnight. On the contrary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on the contrary는 딱 정반대로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but이나 however이랑 on the contrary는 좀 달라요. 뭐냐면 제가 한번 예시로 벌레를 퇴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살충제를 뿌리면 된다. 근데 however, 그러나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놓아야 한다라고 하면 이때 however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살충제 뿌리면 된다. 근데 however 뒤에는 원래 우리 반대로 나온다면 살충제 뿌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however과 but은 꼭 앞뒤 관계가 반대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문장의 내용을 바꿀 때 쓰는 애예요. 앞에 말이랑 다른 말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사실 but이랑 however의 범위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on the contrary는 무조건 딱 정반대예요. 앞에가 많다고 했으면 뒤에는 적다인 거고 앞에가 높다라고 했으면 뒤에는 낮다인 거예요. 그게 on the contrary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문장을 잘 뒤집으셔야 되겠죠? 자, 중세시대의 왕국은 did not become constitutional republics. 입헌 공화국이 아니었다. 이런 건데 단어 뜻 몰라도 돼요. 단어 뜻 몰라도 되고 그냥 얘가 된 게 아니었다인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뒤에 뭐가 돼버려요? 입헌 공화국이 된 게 아니다. 반대는 입헌 공화국이 되었다가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overnight를 같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overnight,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입헌 공화국이 된 게 아니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죠. 오래 걸려서 순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입헌 공화국이 되었다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식어구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반대로 뒤집히는 포인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형용사나 부사 붙은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overnight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꺾여요. 하룻밤 사이에 입헌 공화국이 된 게 아니다. 그러면 얘 반대 하룻밤이 아니라 그 변화 어떤 변화? 입헌 공화국이 된 그 변화는 안 바뀌는 거죠? 뒤에가 바뀌어요. overnight의 반대. 점차적으로 오래 걸려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점진적인에 해당되는 거 정답 몇 번? A번의 gradual이 됩니다. 정리될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논리 문제 풀면서 또 느끼셔야 될 거. 자, 우리 어휘 시험 하리보 볼 때 제가 동의어, 반의어 우리 막 엄청 출제되죠. 자, 단어는 항상 한국말로 1:1 매칭해서 외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미지를 잡아서 동의어, 반의어 맥락까지 같이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잘 드러나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논리를 풀든 독해를 풀든 보시면 여기도 overnight의 반대가 gradual이라고 외우진 않아요.
근데 overnight가 이미지적으로 어때요? 지금 하룻밤 사이니까 엄청 빠르죠, 뭔가. 그럼 빠르다에 반대되는 이미지 뭘 찾아야 돼요? 느리다를 찾아야 되는데 한국말로 내가 그냥 그라듀얼을 단계적인, 점진적인 이렇게만 외우고 있으면 그 느낌이 좀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애초에 그라듀얼을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를 했으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거에 이미지를 잡았더라면 고민도 안 하고 A번을 고르시겠죠. 그래서 사실 단어는 이미지를 잘 잡아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의어, 반의어 외우실 때에는 내가 모르는 동의어, 반의어들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막 왜 가끔 이제 우리는 이제 저희 하원 보카를 외우지만 보카바이블이나 뭐 이런 시중에 이제 책들 보면 동의어, 반의어가 막 엄청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막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이 단어의 동의어들 막 처음 보는 동의어들인데 막 외운단 말이에요. 겁나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이 동의어랑 반의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의 이미지를 묶어주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얘랑 얘가 같은 애란다. 사실은 얘랑 얘가 반대란다. 이렇게 묶어주는 애니까 아는 애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어랑 반의어 공부하실 때는 아는 애들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고등어휘를 그러니까 초반에 잘 잡아주셔야 편입어휘를 공부할 때 고등어휘의 동의어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미지가 잘 연결이 되거든요. 아무튼 지금 우리 여기 편입 단어들 계속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등어휘 중에 이미지 연결되는 거 있으면 걔랑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리고 gradual에 이제 뭐 반대되는 게 여기 선지는 없지만 radical 막 이런 거 있었으면 안 되겠죠. 막 급격한 이런 거 어때요? 속도가 엄청 빠른 거니까 걔는 뭐랑 같은 쪽? overnight랑 같은 쪽이겠죠? 뭐 그런 것까지.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We ask for blank from others, yet we are never merciful for ourselves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는요, A가 나 자신 포함이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블랭크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블랭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A랑 B는 제가 주체 대상 때문에 체크를 한 건데요. A가 B 보고는 동그라미 하라고 말을 해요. 그쵸? A가 B 보고는 동그라미 하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A가 절대 말하지 않는데요. 하지 않는데요. 누구한테는? Ourselves. 나 자신. 우리 자기 자신한테는 이렇게 안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옛 없이 혹시 세미콜론으로 접속사 안 나오더라도 이 둘은 반대 내용이겠죠. 왜? 대상이 다릅니다. 그쵸?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나 자신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뒤에 반대 내용 오는 거 not 동그라미라고 했던 거 기억날까요? 그쵸. 우리 첫 번째 우리 논리 틀로 봤던 거죠. not 동그라미의 순접은 뭐예요? 흙 동그라미였죠. 근데 역접이 뭐고? 동그라미고. 완벽하지 않은 의 역접, 완벽한. merciful 하지 않은 의 반대말. merciful.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자비롭기를 요구해요. 그러면 merciful에 해당되는 동의어 골라주면 되죠? 이거는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B, clemency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비로움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방금 고등어휘를 확장해가면 좋다 그랬는데 내가 merciful이라는 단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clemency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면 돼요? 똑같이? merciful의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게 이타적 또는 altruistic 나는 이런 단어가 좀 더 편하다. altruistic으로 또는 반대 단어가 뭐인 걸로? selfish한 걸로. 이렇게 조금 이미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는 어휘력 같이 기르기에 공부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도 벗이네요. The government promised great changes in the coming year. 여러분 promised는요. 자, 약속했다죠. 근데 약속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약속을 했는데 보통 잘 지켜지지 않았다로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도 대표적으로 겉속대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그널입니다. 겉으로는 약속을 했어요. 뭐 하기로? 다가오는 해에 엄청난 변화를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게 딱 바로 꺾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 됐어요? 안 됐어요?
뭐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보니까 any improvement in people's lives. 대중들의 삶에 어떠한 발전도예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없었다. 없었다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erudite는 되게 박식한, 학식 엄청 많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쓰는 거라서 아예 관련이 없고요, 지금. 그 다음에 exponential이라고 하게 되면 얘도 조금 단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D부터 얘는 그래도 알죠. integral. 얘는 필수적인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해당 사항 없고. 자, 그리고 얘는 그래도 조금 나 인피니트는 본 것 같은데. 근데 도대체 뒤에 인피니테시멀 이렇게 붙으니까 도대체 뭘까 싶겠지만 얘는 이런 얘기가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이과생도 있으니까 미분 적분에서 막 쑥 이렇게 엄청 무한대로 가면 엄청 이렇게 작아지는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그래서 무한히 이렇게 작아지는 그래서 엄청 극소량의 미미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잡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인피니트가 붙었는데 엄청 작은 이미지냐? 왜냐면 인피니트라고 하면 엄청 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이렇게 점처럼 점점 이렇게 벌어져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infinitesimal 하게 되면 아주 극소량의 아주 미미한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few, a few, a little, little 이거 했던 거. 그러면 a few랑 a little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있는 거. 근데 few랑 little은 거의 없는 이란 뜻에서 부정어로 쓰인다 그랬죠. 마찬가지. 아주 극소량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는 부정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까 뭐 기다렸죠? 대중들의 삶의 발전이 엄청 미미했다. 즉 거의 없었다랑 똑같은 논리라서 정답이 C가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논리 공부하실 때 단어 모르는 거 왜 이렇게 많아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나중에는 알아야 되는 단어고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이미지 이렇게 문맥으로 잡으면서 요런 이미지라서 이런 단어가 정답이 되는구나. 이 단어는 이런 이미지를 가진 이런 뜻의 단어구나 라고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랑 정반대 이미지가 뭐예요? 정반대가 뭘까? 이렇게 미미한 거면 엄청 거대하고 막 이렇게 좀 더 확장되고 요런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 B 단어가 exponential 이렇게 되면 좀 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동의어 반의어는 논리랑 독해 이제 조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정답되는 애들로만 일단은 조금 체크하시고 막 나머지 애들 있죠. erudite나 integral은 아직은 막 이렇게 답이 안 되는 단어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누구는 익혀가자? 정답이 되는 어휘는 그래도 좀 익혀가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조 파트 10문제 함께 풀어봤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뭐를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의 틀. 그쵸? A, 동그라미 순접, 동그라미 역접, 동그라미 역접은 흑 동그라미 반대 나와야 되고 근데 다시 흑 동그라미는 뭐랑 같은 말? not 동그라미랑 같은 말. 그쵸? 근데 not 동그라미의 반대는 동그라미. 요 틀 있죠?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되는 거 복습하시면서 다시 잘 익혀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답이 기억나든 해석이 잘 되든 그건 논리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틀을 잘 보고 그 과정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고 또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양보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독해 파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